안녕하세요. 비올리스트 이신기입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아트 체인지업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요, 온라인 미디어 지원 사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아트 체인지업 지원 사업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면, 지원자가 직접 선정한 곡을 소개하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또 최종적으로 연주 영상을 찍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문화예술에 목마른 관객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을 통해 알리게 되는 그런 아주 참신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작품은요, 미국의 작곡가 켄 G 번치의 3Gs라는 비올라 솔로곡을 준비를 해보았어요. 먼저 이 작곡가 켄 G 번치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은 줄리어드 음대 사상 최초로 비올라 그리고 작곡 복수 전공을 하신 분입니다. 전 사실 줄리어드 음대 다닐 때 하나 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복수 전공이라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다니실 때 저희의 스승님이신 토비 애플에게 배우셨던 분이고요. 졸업을 하시고 나서 바로 줄리어드 프리칼리지의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또 미국의 유명 오케스트라 앙상블에서 이분의 곡이 종종 연주되고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레이블 회사들이죠. 소니, 낙소스, EMI 등등 회사를 통해서 이분의 곡이 발매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고 있을 때만 해도 여전히 프리칼리지 교수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지금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작곡에 전념을 하고자 포트랜드로 이사를 가셨다고 하네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포트랜드 주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비올라 그리고 작곡 둘 다 가르치시면서 열심히 작곡에 전념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켄 G 번치의 음악 스타일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네오 아메리칸. 즉 말해서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캐주얼하게 다가갈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뭔가 깊고 진중한 내면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미국의 유명 평론가들이 이분의 음악을 듣고 이런 평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는 여러 장르의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포크송도 있고 팝도 당연히 너무 유명하고 재즈라든지 여러 장르의 음악들, 특히 락도 굉장히 유명한 장르죠, 미국에서. 이런 장르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클래식화 시킨 다음에 현대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멋있는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의 음악을 듣다 보면요, 때로는 포크송이 들리고 어떨 때는 재즈가 들리기도 하고 마치 재즈바 온 것처럼. 그리고 제가 선정한 이 3Gs라는 곡은 락의 영향을 받은 곡입니다. 악보 첫 페이지 왼쪽 위에 보시면 써 있습니다. 바로 락 스테디라고 템포 마킹을 그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 락 중에서도 인스트루멘탈, 한마디로 락의 그 악기 연주 기법을 클래식화 시켜가지고 연주하는 그런 곡입니다. 이 The 3Gs라는 곡은요, 사실 미국의 비올리스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한 곡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악보로 출판된 지가 2009년, 무려 11년 전인데도 많이 실황으로 연주가 되진 않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튜닝에 문제가 있습니다. 튜닝, 무슨 말이냐면 줄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현악기는 대부분 다 줄을 맞추고 나서 연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곡은 악보 처음에 딱 사진 보시면 스코라투라라고 써져 있어요. 이 스코라투라가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인 튜닝이 아닌 다른 음으로 줄을 맞추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연주를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비올라의 보편적인 튜닝은 위에서부터 라, 레, 솔, 도 이렇게 낮아집니다. 네 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줄이 라, 레, 솔, 도 이렇게 낮아지는데, 이 곡을 연주할 때는 어떤 식으로 줄을 맞춰야 되냐면 이 라를 솔로 내려서 솔, 레, 솔, 가운데 두 개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 도를 네 음 더 내린 낮은 솔로 줄을 맞춰서 연주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세 개의 솔,
측면에서 솔은 G라고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3Gs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줄을 맞추고 연주하는 비올라 곡은 제가 알기로는 이 곡밖에 없는 걸로 알아요. 전 세계에. 저 또한 이 곡을 접하기 전까지 어떠한 곡도 이렇게 튜닝을 해서 했던 곡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직면하는 어려움이 뭐냐면 악보에 적힌 대로 연주를 해도 들리는 건 그 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로 도를 치는데 나오는 음은 C 플랫이야.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아싸리 처음부터 모든 줄들이 한 단계씩 딱 내려가면 또 그거들이 익숙해지기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가운데 두 줄은 그대로 원래 보편적인 튜닝을 사용하니까 가장 높은 줄과 가장 낮은 줄만 전혀 우리가 알던 튜닝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곡을 연주할 때는 절대 음감보다는 상대 음감들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절대 음감으로 타고났지만 너무너무 다행히도 제가 후천적으로 상대 음감을 훈련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 음감을 훈련했던 게 이 곡에서 특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 미국의 많은 비올리스트들이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이 또 실황으로 연주가 많이 되지 않는 다른 이유는 음향 때문입니다. 음향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 줄을 이렇게 다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비올라의 텐션이 갑자기 확 떨어지게 돼요. 텐션이 떨어지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클래식 홀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이 마이크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녹음용 마이크예요. 그거를 이렇게 확성을 해가지고 연주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연주자가 볼륨을 조절해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 곡은 텐션이 풀리면서 소리가 너무 작아지다 보니까 소리가 멀리까지 뻗어나기가 힘들게 된 거죠. 그래서 작곡가 본인은 보편적으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홀에서 흔히 말해 클럽 연주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이분이 밴드에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하고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거나 또는 굉장히 작은 홀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릴 만한 사이즈 홀에서는 연주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곡을 사실 익히고 배우고 또 수월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마땅히 써먹을 장소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거예요. 저도 제가 처음 이 곡을 들었을 때 저희 강의실에서 이 켄지 번치 이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10명의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한 10명, 13명 정도 됐었나요? 네. 그 학생들과 함께 거의 바로 앞에서 이 곡의 연주를 들었었습니다. 그게 제가 들었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실황이었네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아트 체인지업 지원 사업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트 체인지업 지원 사업은 온라인으로 촬영된 영상물이 올라가게 되는 거다 보니까 촬영을 할 때 당연히 마이크를 사용할 것이고 그 마이크는 꽤 가까이 있거든요, 악기에. 그래서 작은 소리도 명료하게 다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비올라 곡을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네, 그럼 이 첫 번째 영상은 바로 The Three Gs가 어떠한 곡이고 이 작곡가에 대한 짤막한 소개, 그리고 제가 이 곡을 선곡하게 된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영상이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이 곡의 연주법, 꿀팁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주자들이 고생을 해야 관객들이 즐겁다는 말이 있죠. 연주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롭고 난해하지만 듣기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The Three Gs.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의 첫 번째 아트 체인지업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